법원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이번 주 중에 대통령실의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도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예측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변호사님 이게 한 변호사님이 더 익숙해서 이제 그렇게 불려야겠죠. 예. 어떠셨어요? 어제 변호사로서 또 방통위원장으로서 엊그제죠? 예, 예. 금요일 날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됐는데 우리 방통위 직원들하고 네. 인사도 안 하고 나왔어요. 그 기자실에는 들려서 인사를 했는데 네. 이 직원들하고는 돌아와서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당연히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 작은 불안감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하면 하네요, 여러 가지로. 네. 핵심 쟁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먼저 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필요성 이런 거는 다 인정이 됐습니다. 예, 예. 가처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인정이 됐는데 공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은 윤석열 전 예. 검찰총장의 집행정지와 많이 비교가 됐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 방통위원장직으로 돌아가는 게 공공의 이익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어요. 이 판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주장 내용 중에 네. 이 집행정지 받아들여지는 게 공공복리에 예. 기여를 하게 된다. 예. 이게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이른바 임기제제도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지켜져야지 향후로도 이 제도가 갖는 네. 의미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공공복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거꾸로 제가 돌아가면은 공공복리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공공복리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근거로 말하자면 이미 TV조선 심사에서 편파적인 심사를 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답답한데요. 예. 그 내용 결정문을 보면은 네. 그 제가 지금 형사재판 오늘도 하고 왔는데 4가지 혐의 사실에 대해서 모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리고 면직 사유에 대해서도 분한재판에서 다투어야 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당시에 그런 위법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것으로 넉넉히 추정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결국은 그 방통위 부하 직원들에 대한 지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게 결국은 인용된 중대한 사유인 것 같은데 당장 저희들이 주장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다툼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면직 사유로 인정을 하는 결과가 돼버려서 상당히 모순된 판단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그 직원들이 구속 내지는 불구속 기소됐다. 방통위원이 아니라 그 심사위원. 그 다음에 본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 이 3가지 정도 큰 이유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으로 돌아가는 게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불구속 기소됐다 내지는 구속 기소됐다라고 하는 게 공공의 그런 사람이 돌아가는 것 이미 그러면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던데.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혐의 사실,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그 다툼의 소지가 있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따져볼 일이다. 면밀히 그 심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면직 처분의 처분 사유에 대해서 또 분한 소송에서 심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감독 의무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입장문도 내기는 했지만
이게 그 청문 과정에서 네.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시에 그 부하 직원들한테 어떤 일을 했느냐 한마디 묻고 끝났거든요. 아, 그러니까 면직을 앞둔 청문 과정, 예, 예. 면직 처분 직전에 벌어졌던 청문 과정에서 청문 과정에서요. 그럼 면직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그 면직 사유에 대한 의견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짧게 한마디 물어보고 답변한 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본안에 대해서 이런 가처분에서는 본안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가처분 사유가 있는지만을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본안 심지어는 오늘 첫 기일이 있었던 형사재판의 유무죄까지도 행정재판을 하면서 미리 판단한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많이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네네네네. 그렇군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방통위원장을 탄핵하지 않고 면직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였는데 방통위원이기 때문에 방통위원 면직하듯이 방통위원장도 면직할 수 있다라고 그 가처분 기각 결정을 하면서 법원에서 그 재판부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 그렇죠. 저희들 주장은 예. 그 주의적으로는 그 탄핵에 의해서만 그 면직이 가능하다 이런 네. 거였고 그리고 만약 그 6조 그 설치법 6조와 8조인데 네. 8조에 상임위원들에 대한 면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사유는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여야 이 법 그 체계적 그렇죠. 해석에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예.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거꾸로 예. 이 행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탄핵 규정을 별도로 둔 거다. 그렇게 네. 되면은 그 다른 상임위원분들에 대해서는 8조의 면직 사유만 적용이 되는 거고 네. 방통위원장은 거기에 더해서 중첩적으로. 탄핵까지 가능한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그 거꾸로 그 조직의 수장이고 그 조직의 독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위원장에 대해서 훨씬 더 그 임기 보장이 약하게 되는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과연 올바른 해석인가에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형사재판 첫 재판 출석하셨어요. 예.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 인권보호 수사규칙, 증거신청 방식에 이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뭐 무죄나 뭐 이런 유무죄를 판단할 게 아니라 공소기가 아예 네. 재판할 것도 없다.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네요. 왜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 문제시 하고 있는 거는 네. 한 60명 정도가 조사받았더라고요. 결국 아이고야. 나중에 보니까 예. 기록이 한 2만 3,4천 페이지 정도 되는데 네. 한 60명 정도 조사받고 핵심 피의자였던 모 국장, 예. 국장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피신을 20번, 13번. 피신이라는 거는 검찰한테 네. 불려가서 조사를 20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 그리고 그 조서 작성하지 않는 면담도 3사에 있고 조서 없는 면담 예. 뭐 하지 말라는 건데 자꾸 그리고 하시네. 심지어 그 영장 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한 3, 4회씩 조사를 받는 기소 이후에도요? 예, 기소 그건- 이후에도 조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그 인권 수사 규칙에 반하는 뭐 이런 수사였다라는 거 하고 네네. 공소장 일본주의 얘기는 대표적으로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있는 미치겠네. 이런 공소사실과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공소장에 쓰면 안 되는데. 저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계 없고 그리고 뭐 네. 다른 그러니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양심 이런 게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범죄 동기가 되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건 그 인종이라든지 경력이 선입관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예.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공소장에 반영하지 말라는 거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법원의 결정은 이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위원장님이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논평을 했어요. 예. 대통령실의 이 논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를 했지만 이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다.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 이 대통령실의 평가는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과연 이게 정확한 워딩인지 아니면은 써도 되는 워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언론 보도의 공정성, 공정한지, 예. 중립을 지켰는지를 판단하라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가기관이 방송 그러네요.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계속 이 공정성에 대한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네. 방송인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 내용 심의는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는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하는 거고 방송심의위원회. 예, 그리고 그 법적 구제 절차들이 법에 다 마련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지. 언론중재라든지.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가지고 너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걸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적절한 워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를 내용적으로 방송 내용에 관여할 수 있는 그게 뭐 중립성이라는 이름이든 공정성이라는 이름이든 특정한 잣대를 가지고 방송 내용에 관여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그런 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이동관 특보를 내정을 했단 말이죠. 내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29일 지명될 거란 전망인데 방통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지금 방통위원장의 역할을 달리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과 우리 한상혁 전 위원장님하고. 예전에 데자뷰죠. 예. 그 제가 MB 정부 때 그 이 회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지냈습니다. 네네. 그때 그 당시 이 경영진이 물러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때 네. 상당히 폭력적이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그때 사용된 용어가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용어. 그때 정상화라는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정상화 과정을 밟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자, 이런 여러 우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소위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하는 명분을 걸고 매우 폭력적으로 진행됐던 언론에 대한 뭐 나름의 언론 장악이라고 이제 따옴표를 쳐서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동관 특보라고 하는데 이분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다 지금 예상을 하던데 이유가 뭘까요? 그 공영방송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네.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동관과 대통령실이 예. 일치했을 거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진행됐던 네.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뭐 이런 과정들이 또 한 번 겪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것들이 네.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KBS부터 먼저 공영방송, MBC, KBS 뭐 준공영이라고 하는 YTN은 뭐 민영화의 길로 지금 완전 민영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 KBS에 대한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소위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지금 속도 내는 걸 보면 진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예. 이게 상당히 호도된 측면이 있는데 네. 수신료 납부는 그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법적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분리징수를 하면 선택권이 생겨서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여기 알려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태료 냅니다. 안 내면. 그래서 이게 현재 수신료 수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예상으로는 한 1천억 정도로 줄어든다. 그리고 징수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간다.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그 KBS 입장에서는
1년 예산의 반을 띄고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KBS가 가지고 있는 공적 책무 이런 부분들을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결국은 공영방송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체제 자체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과연 필요하고 공영방송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이론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큰 틀의 논의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 그리고 공론화 과정들을 거치고 방향이 서면 움직이는 게 바람직할 텐데 갑자기 무슨 그 분리징수가 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이런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서 밀어붙이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 인터넷 조사하는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자, 방통위가 또 MBC 대주주인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박문진이 검사를 받을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 이것도 결국 MBC 이사진과 박문진을 거쳐서 MBC 이사진 이렇게 이제 KBS는 방통위가 직접 이사회를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데 여기는 박문진을 거쳐서 MBC 이사진으로 이사진과 경영진 교체로 가는 첫 수순을 박문진 검사로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 면직되기 전에 검사 얘기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그 감사원에서 그 박문진 감사를 하면서 그 MBC 관련 자료들을 요구한 모양입니다. 이거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이 안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방통위가 나서서 MBC에 대한 검사 절차를 착수를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결국 그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순을 걷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죠.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 MBC 결국 이사진과 경영진 교체를 위해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오늘 재판 출석하시면서 집행정지 기각된 것에 대해서 즉시항고하겠다. 근데 즉시항고하면은 같은 재판부가 보잖아요. 이게 즉시항고 제도가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형식상 뭐 절차상 보장돼 있는 권리이긴 하셨는데 뭐 그 절차는 바로 들어가셨나요? 예, 지금 항고장은 접수했을 거고요. 예. 그 이유서는 뭐 오늘 작성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권리 뭐 이런 차원보다는 뭐 부당함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알겠습니다. 사실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실효성과 관계없이 부당함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향후 뭐 즉시항고 하면서 그 말씀을 주실 거고 우리 공영방송의 독립성 그다음에 방통위의 정상화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 대한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주제 넘은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큰 화두예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지배구조 개선 문제. 그래서 이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서 통과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죠. 그리고 하나 하고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지배구조 사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죠. 근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가? 저는 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내적 자율성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 각 방송사들의 내적 자율성의 확보. 그러니까 어떤 경영진이 오더라도 그 시스템 내에서 제작진의 의견, 취재진의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가만히 있어도 누가 거저 주어지는 것들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